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선 투표 여부,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 의혹 등등 마지막까지 여러 쟁점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네. 자,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시죠? 많이 바쁘실 텐데. 괜찮습니다. 네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튼튼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별 기자회견 여셨어요.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의혹 문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특히 오늘 보니까 송전탑 설치 과정 이 문제 새롭게 제기하셨더라고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현 후보 땅 주변에 송전탑이 있는데 네. 그 송전탑이 이상하게 김기현 후보 땅만 둘러싸고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좀 스치듯 지나가더라고요, 땅을. 예. 직선으로 가면 비용도 싸게 들고 그럴 텐데 네. 이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네. 그 돌아간 데가 김기현 후보의 땅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말하자면 김기현 후보가 이런 뭐 의심스럽다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설치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좀 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나아갔나요? 한전 송전탑은 예. 이게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비용이 덜 들어야 되죠.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네. 그런 비틀어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송전탑이 가는 길이 네. 똑바로 안 가고 그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피해서 김기현 후보 그 땅을 벗어나서 빙 둘러서 갔다는 말이죠. 송전탑이 땅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면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일부러 우회시켰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신 거죠? 합리적 의심이 있죠. 합리적 의심. 예. 자,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게 KTX 그 기차 노선이 휘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KTX 울산역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그렇죠. 휘면서 김기현 후보 땅 쪽으로 휘어 들어갔다. 그렇죠. 근데 이거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이거 민주당 송철호 전 시장 때 그때 다 도로계획 승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 사실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거짓말이 돼 버렸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그 박맹우 우리 당 출신 시장이 있을 때 한 일입니다. 근데 왜 저도 이 앞에서 윤희석 그때 공보총괄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민주당 시장이 승인한 거다 그래서 그런가요? 하고 저는 당연히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우리 당 시장이 허락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박맹우 시장하고 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 그 지역구와 시장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아가면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니라 김기현 후보. 김기현 후보하고 박맹우 시장하고. 예. 그렇죠. 예. 두 분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건이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거죠. 네. 자, 이 땅을 누구한테 어떤 연유로 샀느냐 이것도 지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과정이 또 그 많은 의혹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한무기 씨로부터 땅을 샀는데 그분이 땅을 구입한 지 11일 만에 김기현 후보에게 이걸 넘겼어요. 네네. 11일 만에. 그 취등록세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가면. 글쎄요. 그리고 뭐 좀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열 하루 만에 사업상 어려움이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국민 앞에. 근데 그 설명을 지금 저는 이제 요구하고 있고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어제는 뉴스타파에서 그 김모 씨 이분이 교회 지인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무슨 차명 땅 소송할 때 의뢰인이었고 김기현 후보에 예. 또 그 이후에는 뭐 삼산동 땅을 그 김모 씨 땅을 사서 거기다가 김기현 후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 건물도 굉장히 또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 예. 그 김모 씨하고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분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셨나요? 예, 그분이 이제 김정 아무개 씨인데, 예. 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김기현 시장 시절에 또 자리도 또 받아서, 그것으로 또 이제 그 대가를 받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우연한 관계는 아니고 네. 긴밀한 협력 관계다. 뭐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 긴밀한 수십 협력 여러 관계다. 거래를 했어요, 그분하고. 예. 김기현 후보가 그분과 여러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평범한 교인 지인 아니다. 네,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예. 다른 땅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염려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관련해서 다른 땅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저도 뭐 간접적으로는 얘기를 이미 방송에서도 했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네. 처음 제가 얘기한 그 문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답은 하여튼 신속하게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김기현 후보가 엊그제 그 수사 의뢰라는 걸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SNS에 황교안 후보님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수사 의뢰 뭐 이거 본인이 나를 수사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뭐 나름대로 김기현 후보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수사 의뢰를 하면 그 수사 의뢰 받은 수사기관에서는 네. 이게 과연 수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이제 따져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사한 결과 내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해서 이제 본 수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아마 지금 수사 의뢰해가지고 본 수사에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저 선거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억울하다면 네. 내가 얘기한 것이 부당하다면 네. 차라리 고소를 해라. 나를. 그 고소는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 황교안 나를 고소고발해라. 차라리 이렇게 이상하게 시간 끌지 말고. 네, 지금 다 국민들 다 궁금해하는데 지금 뭐 여론도 보면 김기현이 답을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하시는 거를 정치하는 사람이 빨리 해결해 드려야죠. 네. 자, 이제 판세 관련해서 우리 황 후보님이 그 컷오프 할 때마다 컷오프 할 때보다 지지율이 많이 치고 올라갔다라는 평가들은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결선 투표 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듣고 있고요. 밑에서 또 시작했지만은 아주 굉장히 단시간 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결선 투표 있을 거다 확신하시나요? 결선 투표 뭐 지금 내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뭐 이미 끝났다 이런 후보 캠프 쪽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자, 그러면 황 후보께서 이제 결선 투표에 올라갈 경우 정통 보수를 지금 표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황교안 두 분이 올라갈 경우 그러면 소위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
보니까 우리 황 후보님은 그 두 후보는 정통 보수 세력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 두 후보들과는 결선 가서 손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예. 다 합해야죠. 지금 우리 이제 그 자유우파 지향하면서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네. 지금 당 대표가 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지 네. 당원이 되는 것이 책임당원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와서 다 돕고 후보가 앞으로 이제 당 살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죠. 결선 투표에 갔을 때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와 황 후보님이 결선 투표를 가시면 두 후보와 손잡을 연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언론에서는 참 연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많더라고요. 네. 예. 저는 사실은 당대표 후보로 나왔으니까 네. 당대표 후보가 되겠다. 예. 그러려고 그러면 1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단계를 갔을 때 간에. 네. 저는 1등으로 국민의 선택을, 당원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 생각뿐이지. 네. 뭐 중간에 가담하고 옆에 사람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보는 거는 무슨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경우 우리 황교안 후보님은 김기현 후보를 지원할 거다라고 언론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뭐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가정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차기 총선 대비해서 친윤계 핵심이나 당 지도부는 험지 출마해야 된다 하는 공천개혁안 발표했습니다. 황 후보님의 그 공천개혁안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 예, 험지라고 하는 것도 꼭 이기는 공천은 아니죠. 네. 이기는 공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 네.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지는 혁신은 의미가 없죠.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혁신 공천해야 된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저는 뭐 공헌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공헌 공천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공천이 돼야 됩니다. 경제 살리기 경제가 공천. 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우리 그 후보들도 공천을 받을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메리트가 있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네, 저 뉴스아이킥에서는요 기회될 때마다 전당대 후보자들 만나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측에도 공식적 인터뷰 요청 여러 번 넣습니다. 다양한 후보 목소리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